교육 공무원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사안들. 궁금하시다면 계속 봐주세요. 이 시간에는 교육 공무원의 유튜브 겸업에 대한 이슈로 현직 교사이신 신민철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현직 교사고요. 유선생 아카데미라는 프로젝트를 다양한 선생님과 또 GEG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유튜브 코리아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교사입니다. 유선생 아카데미는 구글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교사 집단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유튜브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유튜브의 올해 목표가 러닝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교사들이 먼저 유튜브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교사분들이 유튜버로서의 그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 좀 좋은 결과치를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네, 교육적인 성과, 가치적인 것들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창출하고 계신데 그에 관련해서 이제 보도 자료라든지 인터넷에 결과물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좋은 피드백도 있는 반면에 좀 안 좋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좀 많은 게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교사분들이 일과 후에 그리고 자신의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자신의 취미생활 또는 자신의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학생들을 위한 여러 영상들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라는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과 실제로 뭐 영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실정인데요. 매우 자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 신분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교사들이 겸직을 하는 거 아니냐,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사실은 좀 있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그런 안 좋은 피드백들이 많이 있는가요?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한다고 해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이런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라든지 이런 걸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아니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너희가 돈을 더 많이 벌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점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공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치는 이런 파급력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우려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해서 이런 교육 공무원들, 즉 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좀 겸업 신청을 통한 학교에서 일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좀 많은 수준인가요? 좀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수익을 버는 선생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고 또 학교에서 이제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는 건데, 유튜브로 사실 돈을 벌려면 저희가 뭐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영상 편집을 띄워놔야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의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선생님들 채널 몇 개 알고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은 좀 크리에이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교육적인 목적으로서 학생들에게 비정기적이나 어느 정도 텀을 두시고 이렇게 콘텐츠를 보급해주는 형태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활용한 거는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때 주로 교사들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수익을 바라고 했으면 당연히 저희는 이런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했겠죠. 하지만 저희의 주 목적은 교육입니다. 아이들 위한 새로운 교육.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하신다라는 네, 의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유튜브를 활용을 해도 수많은 의혹들과 수많은 오해들로 상처받는 선생님들 많잖아요. 네. 시작하시려는 분이나 시작하고 계신 분들, 네. 지금 현직에 유튜브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오해를 좀 풀만한 그런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합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저희가 보장될 수 있는 교육 활동 그리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셨죠? 네, 바로 겸직 신고입니다. 유튜브를 활용하거나 또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시는 선생님들께 훌륭한 보험 장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랩과 유선생 아카데미가 알려드리는 팩트 체크. 교사도 유튜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게시글이 정기적으로 올라오거나 수입이 발생할 경우 겸직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서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이외에 영리 또는 비영리의 일을 병행하는 경우 미리 소속 기관장에 보고를 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 신고를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의 경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유튜버로서 계속성 있는 업무라면 겸직 신고를 해야 된다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활동들이 공무원의 이런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소속 기관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겸직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속 기관장이라는 말은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사들 같은 경우에 소속 기관장이면 학교장을 의미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에 의뢰한 결과 개인 방송 활동이 1회로 끝나지 않고 계속성을 가진다면 수익에 관계없이 겸직을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요. 이런 개인 방송이 영상을 올린 것도 포함인지 또는 라이브 방송만인지 불명확하고 또 수업을 위한 영상 촬영이 과연 겸직을 신고해야 되는 일인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계속성이라는 용어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도대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계속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는 게 계속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조금 명확해질 필요가 있죠. 지속성이 있고 수익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경업 신청을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계속 올리더라도 수익 창출을 꺼놓은 상태에서 활동을 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비록 수익이 생기지 않는 비영리 업무라도 여러 번에 걸쳐서 영상을 올리게 되는 경우라면 겸직 신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판이나 이런 것들은 겸직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겸직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똑같은 지적인 뭔가를 창출하고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출판은 되고 영상은 안 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 창작 활동이나 여러 창작 활동들은 취미로서 인정을 하는데 유튜브 활동은 취미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은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만큼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과정에서 오는 과도기적인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커피캣님도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랩과 유선생 아카데미가 알려드리는 두 번째 팩트 체크. 겸직 허가가 떨어지면 아무 영상이나 업로드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겸직 신고가 되더라도 저희가 공무원의 이런 명예를 실추하지 않는 그런 영상이 제작돼야 되거든요. 그럼 자극적인 영상을 올릴 수 없다라는 거죠? 네, 당연하죠. 저희가 뭐 국가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또는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상을 찍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더 교육적인 활동을 더 영상으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채널 운영하시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리고 그에 맞는 교육적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리는 게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정말 학생들을 위한 이런 영상을 찍는 거, 그러면 국민들의 시선, 다른 공무원들의 시선, 교사 유튜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큰 돈을 벌거나 뭔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영상 올리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일단 유튜브 수익 구조에 대해서 허피디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사로서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 수익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교육적 컨텐츠로요. 사실 학생들이 많이 봐야지 이게 컨텐츠가 늘어나는데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공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쉽게 찾아보기란 많이 어렵죠. 그렇지만 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소수의 학생들이지만 그걸 저희가 유튜브로 전달하려는 성격이 강한 겁니다. 학교에서 사용한 교보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수업이 우선이고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을 위한 이런 보조도구 그런 느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과서 더불어서 좀 추가적인 교보제적인 역할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해를 하시거나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교사님들 중에서 좀 겁을 먹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랩과 유선생 아카데미가 알려드리는 세 번째 팩트체크. 교육공무원 유튜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컨텐츠가 괜찮고 또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서 수익 버튼을 ON이라고 해놓으면 수익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겸직 신고 꼭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그럼 이제 겸직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것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신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 그 절차가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절차가 있지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유튜버를 꿈꾸는 교사들을 위해서 겸직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들은 많은데 뭔가 잘 방법이 알려지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사 유튜브를 위한 안전한 보호장치 겸직신고. 겸직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저와 함께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내부 기한을 통해서 기관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기관장은 학교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겸직 허가서를 받아서 다시 내부 기한을 합니다. 네 번째, 겸직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서 복무 담당자에게 주고 학교에 비치를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각 양식의 예는 하단의 링크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유선생 아카데미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GEG South Korea, 그러니까 Google Educator Group South Korea에 들어오시면요, 각종 양식이라든지 또는 정보라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댓글이나 또는 파일 링크를 통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현직 교사분과 영상을 함께 찍으면서 좀 느끼는 바가 많은데요. 지금 유튜브를 교육에 활용하시려는 선생님들, 즉 교육공무원님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선 먼저 선생님들의 그런 열정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개인의 시간을 활용하여서 자신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한 수업 영상 또는 아이들을 위한 교수학습 보조도구들을 만드는 선생님들의 열정에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앞으로도 맑은 그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교육에 활용하시려는 선생님들에게 좀 드릴 수 있는 선생님만의 팁 같은 거 이런 거 있으신가요? 팁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어디까지나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우선에 있어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한 좋은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새로운 툴이 나왔을 때 아이들과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면 학생들의 마음도 저희가 살 수 있을 거고 또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함께 살 수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교육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계신 현직 교사분인 신민철 선생님 모시고 교육공무원의 유튜버 겸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겸직에 대해서 설명을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어서 매우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려는 그 노력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 또 그 노력을 지켜드리고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핫 이슈와 좀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